330쪽의 내용입니다. 330쪽. 제2장 등기소와 등기부, 우리가 줄여서 그냥 등기기관과 설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좀 전 소개했지만 과연 등기는 어디다 등기할까? 누가 등기하는가? 그리고 등기소에는 어떤 서류, 장비가 존재하는가? 요 관련 내용이 됩니다. 이건 뭐 암기가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먼저 그 등기는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보통은 시, 군구마다 하나씩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아마 인구 많은 구가 된다면 2개도 가능합니다. 인구 적은 군이 된다면 뭐 2개의 군이 3개의 군이 합쳐서 하나의 등기소를 갖출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표현되기를 반드시 시군구가 아니라 대체로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가 됩니다. 이를 우리가 보통 등기소라 이야기하는데, 그럼 등기는 어디다 등기할까? 원칙. 우리가 법에는 그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또 존재하죠. 원칙. 부동산 속한 관할등기소. 우리가 이제 관할등기소라 이야기합니다. 그 부동산이 존재하는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만약에 이 원칙을 무시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 이는 절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무효가 되고, 그렇다면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존재하는데 어떤 예외가 존재하는가? 다음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는 부동산 속한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관할이 겹치는 경우 있다. 관할이 겹치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관할을 지정해 줍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보통 등기소는 시군구마다 하나씩의 등기소를 둡니다. 여기 있는 모든 등기소, 이것이 만약에 갑시군구라면 갑등기소에 우리가 당연히 등기가 돼야 됩니다. 문제 없겠죠? 근데 옆에는 을등기소라 가정해 보세요. 을등기소. 자, 등기하려는데 이 건물이 묘하게 갑관할과 을관할 결쳐서 건물을 짓는 경우 있어요. 대단히 큰 규모 건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와 있나요? 을등기소 쪽에. 그렇죠? 그럼 어디다 등기하면 좋겠어요? 어디다 등기할까요? 을에 등기하면 갑이 불평합니다. 왜? 세금과 밀접한 게 있잖아요. 일단 어찌 하는가? 이를 관할에 지정한 데 얘기하는데 소위 상급법원장에게 우리가 관할 지정을 신청해 줘야 됩니다. 이때 상급법원장의 의미가 중요한데, 자, 만약에 서울 강남구와 예를 드는 겁니다. 서초구 사이 걸쳐서 커다란 건물을 진리합니다. 가능하죠? 이때는 강남구는 강남등기소, 서초구는 서초등기소 다 가정해 보세요. 이 건물 등기를 강남등기소 할까요? 서초등기소 할까요? 어디다 할까요? 어디다 등기합니까? 누가 정해준다 얘기했죠? 누가 정해줘요? 상급법원장이 정해줍니다. 이때 상급법원장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상급법원장 됩니까? 서울지방법원장이 바로 뭡니까? 상급법원장이 됩니다. 서울지방법원장이 이제는 서초에 등기하라고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를 우리가 관할의 지정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저쪽 보게 되면 경북의 김천과 충북의 옥천이 경계입니다. 여기는 충북이 되고 여기는 그 경북이 되고 있어요. 경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김천은 경북이죠? 자, 김천과 옥천 사이 걸쳐서 큰 건물 진리한다. 이럴 경우 누가 관할 정해줍니까? 상급부원장. 상급부원장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예, 상급부원장 개념이
때에 따라 지방법원장, 때에 따라 고등법원장, 때에 따라 대법원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급법원장의 개념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제가 결론 얘기할 겁니다. 누가 정해줘요? 대법원장이 정해줘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김천은 저쪽에 대구고등법원 관할, 여기는 대전고등법원 관할. 대전, 대구 결론 나질 않아요. 누가 결정해 줍니까? 대법원장. 자,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상급법원장 개념이 이렇습니다. 상급법원장 개념이 해서 관할 지정은 우리가 그 상급법원장에 이제 신청하면 법원장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같은 천재지변 발생할 때 대법원장은 등기사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누가 명합니까? 대법원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기사무 위임이라 나와요. 등기사무의 위임. 자, 이런 내용은 사실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소개되는데 이것뿐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듭니다. 갑등기소는 너무나 등기소가 바빠요. 을등기소 한가합니다. 근데 관련된 이 아파트를 등기하려는데 당연히 갑등기소 등기돼야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갑등기소 바쁘니까 을에서 일단 등기를 해줘라라고 등기사무 위임이 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대법원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외가 존재합니다. 정리한다면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속한 관할 등기소, 즉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노원에 있는 등기소에 등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 이를 위반한다면 절대 무효, 등기관 스스로가 이를 말소합니다. 다만 저런 예외가 있다. 커다란 건물이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때, 이런 때는 상급법원장이 또는 전쟁 같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대법원장이 등기사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통사정 등기 신청량을 감안해서 등기사무 위임이 가능한데 역시 대법원장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정도만 확인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과연 등기는 누가 등기하는가? 등기관이 등기합니다. 그럼 대체 등기관이 누군가 제가 한번 소개해 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는 법원직 공무원 따로 뽑고 있어요. 법원직 공무원 따로 뽑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만 등기관이 됩니다. 적어도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혹은 그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 이들만이 바로 등기관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직급은 9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6급, 7급 정도면 7급은 계장급입니다. 그들이 공무원 9급 입사해서 임관해서 아마 7, 8년 시간 돼야 계장이 됩니다. 그리고 4급, 5급 하면 일반 과장급이 됩니다. 적어도 직장생활 15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장급, 과장급이 등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중견간부 되는데 왜 이들을 중견간부로 등기관 지정하는가? 그 등기관 스스로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중견간부 이상을 등기관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등기소 가보게 되면 앞에 창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등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멀쩡한 뒤에 책상에 있는 서너 명 정도만 등기관이 됩니다. 등기관의 숫자는 등기 신청량에 따라 숫자가 사람 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큰 곳은 법원 사무관이 그 등기 수장에 보직받고 작은 곳은 작은 곳은 우리가 등기 사무관이 소장의 보직을 받습니다. 특히 소장이나 과장은 보직을 받게 되면 등기관 지정 없이도 당연히 등기관이 됩니다. 특히 등기란 잠시 뒤에 보겠지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지에 따라서 올바른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관에 제척 규정을 둡니다.
뭐 재촉이란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자는 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자를 얘기하는가? 등기관이 자기 자신 혹은 호적을 같이 하거나 같이 했던 자, 사촌인의 친족에 관한 등기할 때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관할등기소 내에 소유권 등기한 성인인을 증인 참여시킴으로써 등기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한 등기사무 처리가 그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와 관련 그 내용. 세 번째, 등기부. 자, 등기부는 그 등기상 기록하는 장부를 등기부라 이야기하는데, 뭐 용어 정의에서 등기부, 등기기록 나오는데 사실 구별에 큰 실익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등기부라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토지나 건물 관련 그 등기사항을 등기기록이라 이야기하는데 뭐 큰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 근데 등기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가? 우리 앞서 소개했지만 그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등기하는데 그 부동산이 뭐가 있나요? 토지와 건물이 있죠. 따라서 등기부 종류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있고 건물 등기부 있다. 이때 토지마다 건물마다 별개의 등기부를 갖는데 이를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이다 얘기하고 이를 다른 말로 물적 편성주의다. 물건 중심으로 등기 기록이 편성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리고 건물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 공부한 사람은 이 건물도 일반 주택, 단독주택 말고도 아파트 연립 같은 게 존재하죠. 따라서 이를 뭐라 불러주죠? 구분 건물 혹은 집합 건물 불러주는데 이를 구분 건물 혹은 집합 건물 불러주는데 구분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별개의 내용. 일단은 두 가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근데 등기부가 아닌데 등기부처럼 취급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불러주죠? 넓은 의미 광의의 등기부라 이야기합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인데 먼저 폐쇄 등기부. 글자 그대로죠. 등기 기록을 폐쇄한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 좀 전 소개했지만 여러분 토지마다 건물마다 등기 기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이 낡고 헐어졌어요. 단층 건물인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어찌할까요? 폐쇄해야겠죠. 없애야겠죠. 이런 게 뭐가 됩니까? 폐쇄 등기부가 됩니다. 또는 두 개의 토지가 있는데 주인이 같아요. 주인이 같은 지목도 같은 토지가 있어 이걸 합쳐버렸어요. 합치게 되면 뭐 부동산 표제비에 표시 달라지겠고 이건 어찌할까요? 없애야겠죠. 이걸 또 뭐 한다 하죠? 폐쇄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가 돼요? 폐쇄 등기부 되는데 광의 등기부입니다.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그 신탁 등기에서 신탁 등기란 맡기는 자, 위탁자, 맡아 관리할 자, 수탁자라 이야기합니다. 신뢰관계 속에서 신탁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 따른 신탁 원부가 존재해요. 신탁 원부 이것도 광의의 등기부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등기부를 이제 자꾸 보여야 됩니다. 등기 보게 되면 그림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만약에 등기부에 도면 같은 그림 들어가고 뭐 한다면 마냥 복잡해질 겁니다. 이때 도면만 따로 묶고 정리한 책이 있는데 이를 도면 편철장 혹은 도면이라 불러줘요. 이걸 원래는 등기부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따로 묶어놨다 해서 넓은 의미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은행에 돈을 빌렸으려 하는데 부동산을 하나만 담보 제공해 가기에 부동산 가치가 적어요. 5개 정도를, 5개 이상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있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공동 담보 목록이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개수가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건데 이를 공동 담보 목록 줄여서 우리가 공담 목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광의의 등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이제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거래 가액을 기재합니다. 거래 가액. 그 전까지는 재미가 있었어요. 왜?
등기부부상 거래 가액이 없으니까 얼마 샀는지 세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공시지가로 계산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 가액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 거래가액 기재한 것이 바로 매매 목록에 내용됩니다. 매매 목록, 이것도 본래는 등기부랑 똑같은데 별도 장부에 정리하죠. 광의의 등기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박스에 폐쇄등기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해서 광의 등기부가 여러분께 소개가 되고 있네요. 이는 등기부에 준해서 똑같이 취급합니다. 어떻게? 등기부는 영구보존되어야겠다. 마찬가지 광의 등기부도 영구보존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우리가 소위 등기사항 증명서라 얘기하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광의 등기부 간에서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요구할 수 있겠다. 등기부랑 똑같이 우리가 취급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등기부, 광의 등기부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편성은 하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부동산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이 앞으로 종종 나오는데 물적 편성주의 그리고 반대말이 소위 인적 편성주의가 됩니다. 자, 물적 편성주의는 그 독일 같은 국가에서 취하는 제도인데 물건 중심으로 등기 기록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 부동산마다 몇 개기로 하나의 등기 기록을 갖습니다. 반면에 인적 편성주의라 이런 예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 사람이 있는데 이는 서초구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강남구에도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노원구에는 뭡니까? 택지 개발하기 위한 대지가 3,000평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한 군데 쭉 나와요.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런 경우라면 누가 제일 신날까요? 세무서가 신납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부동산 추적할 일이 없죠? 이걸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편성한 데에서 인적 편성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같은 국가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는 쓰는 게 뭔가요? 물적 편성주의. 우리는 물건 중심으로 등기 기록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갖습니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 이야기합니다. 다만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전체에 몇 개 기록을 둔다고 그러죠? 하나의 기록을 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31쪽의 맨 끝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일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관해서 몇 개 기록? 하나 기록을 사용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혹은 연립이라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아파트 연립인데, 자,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 등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6층짜리 아파트인데 몇 개의 건물입니까? 예? 한 개의 건물이죠? 어떤 막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4, 6, 24, 24개 건물입니다. 몇 개가 맞아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렇죠? 한 동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표현대로 본다면 일동 전부에 몇 개 기록?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고 그래요.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왜? 몇 개의 건물이니까? 한 동의 건물이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24세대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세대마다 등기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표현되기를 일동 전체 몇 개 기록? 하나 기록을 둔다라고 표현을 해요. 각각 따로 있지만 내 집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동 속하는 전부 관에서 몇 개 기록을 둔다? 하나 기록을 둔다. 다만 이것에 공개는 각 세대마다 뭐가 존재합니까? 등기 기록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소개했지만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있고, 근데 충분히 설명해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각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우리 등기 기록에는 요 세 개의 란을 두자 해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이때 부동산이란 뭘 부동산 얘기했어요? 토지 또는 건물.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 표시는 뭐가 있나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이걸 토지 표시라 그래요. 그럼 건물 표시는 뭘 얘기합니까? 건물의 소재와 지번과 건물 구조와 면적. 자, 그 내용들은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그림에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갑구를 두는데 갑구는 약속했어요. 소유권에 관련 사항을 어디다 기재하고 갑구에 기재하고 갑을병정 순서에 따라 갑구가 됩니다. 을구에는 뭘 기재할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 표현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을구에 기재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관련된 모든 사실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의 모든 권리였다가 을구에 기재를 합니다.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대체 표제부에 각구에 어떤 사항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책 332쪽과 333쪽을 함께 보며 정리해 볼 겁니다. 자, 330쪽에는 표로서, 그 다음에 33쪽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와 그림을 함께 볼 겁니다. 먼저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그림 좀 봐보세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견인 및 기타 사항 해서 토지 표시가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이 나오겠다는 사실이죠. 해서 우리가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기재합니다. 오른쪽 건너오세요.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 보세요. 역시 표시번호, 그리고 접수, 소재지번, 건물 번호 함께 나오죠. 그리고 건물 내역,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즉 토지 등기 기록과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내용이 달라요. 그 이유, 부동산 표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 반복해 보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나갑니다. 토지 등기부는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기타 사항 나오고, 건물 기록의 표제부에는 역시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지번, 건물번호가 함께 나오고 건물 내역, 등기원인 기타 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나중에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 등기법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각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해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 사항 뭐 이런 순서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기 기록 관련 내용 중 한 가지만 꼭 알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명칭은 그 구분 건물 혹은 집합 건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한번 제가 소개해 보죠. 한 동 건물에 수많은 건물이 집합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집합 건물, 각각 구분에 세분에 쓴 데에서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파트 등이 연상이 되면 됩니다. 자, 명칭은 집합되어 있다, 집합 건물, 각각 구분에 쓴다, 구분 건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분 건물은 일반 어떤 토지 건물 기록과 달리 표제부가 두 장 있어요. 어떻게 두 장 있는가?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각 세대마다 표제부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따라 표현될 때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두 장 있다. 표제부가 두 장 있는데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각각의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샘플 이용해 제가 한번 소개해 볼 겁니다. 이 아파트를 보니까 노량진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라고 그래요. 레미안 아파트, 이것이 101동입니다. 101동. 자, 그렇다면 구분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표제부가 두 장 있는데 어떻게 두 장 있다고 그래요? 1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각 세대마다 표제부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전체 표제부와 101호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죠. 그럼 먼저 1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뭘 기재할까? 1동 건물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1동 건물의 표시, 즉 지금 봤던 서울특별시 노량진구 노량진동 레미안 아파트 101동 이런 식으로 1동 건물의 표시를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단에 뭘 써주는가? 하단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보려는 것은 토지 등기부인가요? 건물 등기부인가요? 지금 보려는 것은 토지 등기부인가요? 건물 등기부인가요? 써있죠? 뭐라 써있나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입니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표시가 나와요? 토지 표시가 나와요. 이런 일이 있네요. 앞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지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 기록이 존재하는데 아파트 연립 같은 구분 건물은 건물과 토지 표시가 함께 나와집니다. 알 수 있죠? 자, 예를 듭니다. 노량진동 100번지에 있는 5,000제곱의 토지가 됩니다. 알 수 있죠? 이럴 때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에 노량진동 100번지의 면적 5,000제곱 토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 보니까 노량진동 100번지 5,000제곱 토지 위에 레미안 101동이 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전유 부분 상단에는 뭘 기재하는가? 전유 건물의 표시. 예를 든다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01호 그리고 하단에 뭘 기재하는가? 하단에 대지권의 표시, 하단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자, 대지권 표시란 뭘 얘기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자, 만약에 24세대가 있는데 똑같은 평형수라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에 약 20제곱 정도의 토지가 각 세대마다 토지에 대해서 갖는 뭡니까? 권리. 이걸 뭐랍니까? 대지권이라 이야기합니다. 대지권. 자, 이럴 경우 101호는 뭐 30평의 아파트인데 이 토지에 500분의 25가 101호 권리다 하는 것들을 여기다 기재해 주는 겁니다. 500분의 25 이런 식으로 대지권의 표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를 뭐랍니까? 대지권의 표시라 이야기하고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를 합쳐서 우리가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서 구분 건물의 이 대지권 등기 되면 토지 건물을 분리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토지와 건물은 일반 토지 또는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만 팔 수가 있고 땅만 별도 팔 수가 있어요. 왜? 별개 부동산이라서. 근데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되면 이 101호가 자기 건물만 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팔라 모두 함께 땅도 함께 팔아줘야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갖게 되죠. 이거 우리가 특별히 구분 건물 등기의 특징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등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등기 완성은 구분 건물 들어올 때 완성이 돼요. 지금 뭐 복잡 대단하지만 최소한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두 장이 있다. 어떻게? 1동 전체 표제부,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가 존재한다. 요 사항까지만 여러분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자, 333쪽의 그림을 잠깐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상단 하단에 일동 건물 표시, 하단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 금방 소개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기 기록이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최소한 큰 제목 정도만 이 시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한 장 넘어가니까 등기상의 증명과 열람. 옛날 여러분 그 등기부, 등본, 초본이란 말 썼어요. 지금도 그런 말이 있나요? 이런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뭘로? 등기상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등기상, 등기부, 등본, 초본 따졌는데 일단 우리가 확인합시다. 비슷하지만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오늘날 얘기한다면 등본은 등기상의 전부 증명서가 되고 초본은 일부 증명서가 돼. 일부 등기상의 일부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일부 증명서가 되는데, 자, 등본과 초본의 그 차이점이 이렇게 존재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들은 오늘날 등기상 증명서로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등기상 증명서는 등기록되어 있는 등기상의 전부나 일부 관련된 증명 서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전산등기부, 폐쇄등기부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책을 잠깐 보세요. 전산등기부, 처음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전산등기부의 등기상 전부증명서, 말상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 등기상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의 등기부 등본, 이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모두 일부입니다. 몇 가지만 전부인가요? 두 가지만 전부예요. 다시 보세요. 전산등기부에서 등기상의 전부증명서는 두 가지뿐이 없다. 어떤 것? 말수항이 포함된 등본, 현재 유효한 사항의 등본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등기부 등본 떼는데, 등기상 증명 떼는데 주로 많이 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떼는 게 뭡니까? 현재 유효한 사항 등본 같죠? 아니에요. 말수항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 떼는 것은 말수항이 포함된 등본을 일반적 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일부 증명서에는 세 가지가 있다.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혹은 지분 취득이려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임박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일단 전부상 증명서는 두 가지, 일부상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다. 폐쇄등기부는 말수항이 포함된 것만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3장을 건너가죠.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절차 총론 관련 내용인데, 여기는 등기 신청 관련 내용, 신청의 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그리고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 그 공동 신청의 그 정의는 뭘 얘기하는가, 등기할 때 어떤 서류나 정보를 제공할까, 그리고 등기 완료 후에 어떻게 알려주는가, 1년의 등기조사의 모든 내용이 3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등기법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되는데, 제가 기초론 과정에는 띄엄띄엄 되면서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먼저 절차의 개시가 나와요. 자, 등기는 여러분 어떻게 신청할까? 등기 신청 관련 내용인데, 원칙, 임의 신청주의가 원칙이 됩니다. 원칙.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게 있는가? 먼저 임이다. 강제하지 않고 임이다. 자, 등기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땅 위에다가 제가 집을 한 채 졌어요. 집을. 이거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내 땅에 내가 사는 건데 그냥.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 담보 잡히려면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또 이걸 딴 사람에게 판다면
소유권 이전한다고 그래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이처럼 등기는 지적과 달리, 지적은 앞에 공부했죠? 세금을 국가가 거들려 합니다. 꼭 등록이 돼야 돼요, 토지는. 근데 등기는 내 맘입니다. 내가 신청할 때만 등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하죠? 임의 신청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자, 또 신청주의를 소개할 겁니다. 신청주의. 자, 지적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가 갖고 있는 토지에 세금 물리는 게 주된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토지를 직접 찾아 등록을 합니다. 이를 직권 등록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면 등기는 뭐 할 때만? 신청할 때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신청할 때만. 왜? 개인의 권리를 공시하는 내용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그래서 신청할 때만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 해서 등기는 임의 신청주의입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강제가 안 되고 당사자가 필요한 때 알아서 신청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신청주의 같은 내용으로서 어떤 게 있는가? 소위 관공서에 촉탁 등기가 있어요. 관공서에 촉탁 등기 있는데 관공서란 국가나 지자체를 관공서라 이야기합니다. 관공서가 촉탁, 법원에 부탁하는 등기가 있다. 이를 관공서의 촉탁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법률에 별다른 규정 없다면 신청지 관련 내용을 준용해 줍니다. 일종의 뭐다? 신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관공서의 촉탁은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관공서가 권리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때 있고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할 때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권리 주체란 관공서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청에서 부동산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혹시 못 쓰는 땅 팔 수도 있나요? 팔 수도 있어요. 누가? 관공서가.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관공서가 권리자나 혹은 의무자 되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겠다. 일반 개인과 똑같습니다. 다만 방식이 어떻게? 법원에 그냥 부탁하는 등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권력의 주체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등기해 주는 것을 공권력의 주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책에 어려운 말 나오는데 첫 번째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처분 제한 등기란 글자 그대로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의 내용을 대표적인 처분 제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의해 보세요. 처분을 금지합니까? 처분을 제한합니까? 처분을 제한, 금지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압류나 감류, 가처분, 경매 등기 되어 있다 한다면 부동산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처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분을 뭡니까? 제한합니다. 다만 그런 부동산을 취득한 자 뒤에 불이익 받을 수도 있겠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 이 표현도 잘 보세요. 처분을 금지할 게 아니라 처분을 뭐 한다? 제한해 주는 겁니다.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이해 한번 들어보죠. 이건 갑의 부동산 틀림이 없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해요, 갑이. 갑에게 틀림없는 등기를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보니까 갑에게는 을과 병과 정 같은 수많은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채권자. 을, 저건 갑에게 틀림없는데. 병, 갑에게 틀림없는데. 정, 갑에게 틀림없는데. 등기 안 해요. 이유. 왜? 등기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채갈 것 같아요. 내 거라면. 빚쟁이니까. 그렇죠? 차일필 등기할 때 미루고 있다는 얘기죠. 답답한 을병정. 이를 가만히 볼 게 아니라 어찌하죠? 법원에 소위 경매를 신청하든 경매 등기 등을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이게 바로 뭐죠? 경매 신청 등기입니다. 법원은 상황 파악해보죠. 등기 안 됐지만 가볍게 맞아. 을병정, 이걸 대신 신청할 권리가 존재해.
이를 파악해서 등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공공의 목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걸 대표적인 처분 제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는 기타 경매 관련 등기, 이것도 같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등기,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원칙. 근데 원칙이 또 뭐 있나요? 예외가 있죠, 예외. 자, 어떤 예외 있는가, 예외. 첫 번째, 등기관이 직접 해줘요. 이를 뭐 한다죠? 직권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등기관 직접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있다. 이를 직권 등기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장 넘어가니까 법원의 명령 따라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요 설명하면 어떤 분 그래요. 뭐 머리에서 지가 나온다 그래요. 머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가 나올까요? 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예외가 등기관 직접 해주는 등기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쫓아하는 경우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간단히 소개해 보죠. 등기관 등기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럴 경우 법원은 가등기나 부기등기할 것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겠네요. 명령. 이걸 가르쳐 법원의 명령 따른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사자 신청도 아니고 직권도 아니고 법원이 어찌합니까? 명령 통해되는 등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관련된 방식이 이렇게 원칙, 예외가 존재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죠. 등기는 임의 신청 주기가 원칙이다. 관공서의 촉탁도 일종의 신청 관련 내용이 된다. 다만 예외, 등기관 직접 해주는 등기 있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형 등기 있다. 이게 있는데, 특히 직권 관련 등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한 10여 가지 소개할 텐데 2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이 시간 알아준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잠시 후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